네, 반갑습니다. 2월 5일 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예상했었던 대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나타나게 되면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오전장을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2% 가까이 하락했었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마이너스 1.4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됐다는 얘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6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좌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침에는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만 서서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물론 이제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하락세가 좀 진행되는 모습은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괜찮은 모습이고요. 당연히 차익 실현에서는 금융투자가 빠질 수가 없겠죠.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은 크게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 속에서 현대차 이쪽이 나홀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 좀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 또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지금 시가총액을 50조를 넘어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단기 급등주들의 대부분 금융주 섹터라든지 또는 그 외에 단기적으로 올랐었던 종목군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일단은 장중에는 좀 많이 밀렸었죠. 2% 넘게 하락하면서 2562포인트까지 빠졌었고요. 지금은 2580포인트 정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600포인트를 넘어선 지 하루 만에 내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기적 급등, 지금 상승장이었다라면은 뭐 크게 문제없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좀 갈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강도, 그 다음에 주가의 조정의 깊이 이런 것에 따라서 시장의 조정 포지션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만기일이 있고 명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거래일이 4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정 국면을 계속 이어가지 않겠는가 판단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지라인대는 2500포인트 위쪽으로 쑥 올라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550 많이 밀려야지 2530 정도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만기일까지 주가를 쭉 내려둔다고 하더라도 기준점을 2550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쩌면 2600포인트가 기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650에서 2550 정도 수준으로 이제 범위를 정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기일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뭐 특별하게 경제지표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이슈들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처럼 이렇게 변동성을 통해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에 뚝 떨어졌다가 10시 반 넘어가면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이 회복되는 모습이 얼마나 강하게 진행되느냐 또 연속성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포지션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크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뭐 플러스 넘어간다 이거는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되려면은 다른 종목들까지도 떨어졌었던 부분들을 다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경계심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많이 빠졌다기보다도 하락한 이후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경계심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뭐 지금 반도체 쪽은 자동차가 조정을 받으면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자동차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반도체 쪽은 아직 때가 아니야 뭐 이런 식이겠죠. 조금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에 있는 거 지금 바이오,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종목군들이 그다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한 형태에서 관망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이제 수급이 좀 돌아서면 괜찮긴 한데 외국인들은 지금 단지 순매수를 조금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융투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또 더 확장된다 그러면 주가가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멈춘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 더 반등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좌 상황이 뭐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또 더 좋아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현대차 쪽에 비중을 많이 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차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주가가 계좌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네,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매도가 좀 많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직 회복의 단계는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유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수는 네, 거래소가 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거래소가 조금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도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지선 때는 유지를 하면서 살짝씩 밀려 있습니다. 더 올라갔어야 되죠. 아침에는 플러스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는 플러스가 나왔었는데 불구하고 이 자동차, 지금 현대차가 시총이 50조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총이 50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황이 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 혼자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아무래도 조금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수급을 가려다가 다시 뒤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차전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약간 네, 강보합 수준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1.2% 하락 중입니다. 그 다음에 SDI, LG화학은 또 조금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크게 나쁘진 않은데 변화는 조금 있다라는 거. 단기 급등했었던 KB금융 같은 경우가 조정폭을 키우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낙폭을 크게 키웠다가 다시 자동차 쪽으로 매수 몰리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지금 상태로서는 부담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감은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뭐 그런 정도죠.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것들 네, 단기적 상승이 있었던 종목군들이 조정을 조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네이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쪽도 조정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가면 대부분 다 밀렸습니다. 특히 신한지주 같은 경우 7%대 하락이고요. 은행주들이 낙폭이 좀 커요. 하나금융지도 마찬가지. 보험주들도 역시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즉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종목군들에 대한 또 이제 PBR이 좀 낮았던 종목군들, 금융주 섹터가 좀 많았는데 이런 쪽으로의 차익 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 보이죠. 에코프로머티는 주가가 좀 더 내렸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뱀이 마이너스 1.97이네요. 조금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쉽게 올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린다. 지금 에코프로뱀 같은 경우는 적자 나온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적자가 나오게 되거나 뭐 실망감을 주게 된다면 주가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가 쉽게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HLB는 현재 보합 수준 유지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뭐 알테오, 오젠 등등등에서 전체적으로 다 약세죠. HPSP 이런 종목군들도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쪽이 힘을 좀 써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자동차에 눌려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되지 않은 모습이고요. 신성델타테크는 신고가가 또 나타나면서 1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놈은 진짜 특이한 놈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뭐 그런 정도.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뭐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간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날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325개 정도 상승이고요. 558개가 하락입니다. 하락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2개 종목이 상승, 그 다음에 1008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 숫자가 월등히 많다. 보긴 좀 어렵죠. 1600개 정도 하락이기 때문에 아주 많아요.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통은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좀 하락이 좀 더 크게 작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셔야 되겠죠.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1등은 오늘 CCS 상한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앞타머 사이언스, 헬릭스미스, 솔고바이오, 그 다음에 KIB 플러그 에너지가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성 SD, 현대 힘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우정바이오, 모베이스 뭐 등등등 해서 중간 정도 종목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움직임들이 좀 좋은 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HLB 제약이나 HLB 테라퓨틱스 같은 종목은 상승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23개 종목 TNL까지 해가지고요. 23개 종목이 9%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움직임이 훨씬 더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볼게요. 자, 1.98 정도 나옵니다. 상승 포인트는 1.98. 높지 않은 수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 상승 포인트고요. 하락률 보시면 크루셜텍이 33%. 요거는 이제 끝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QRT가 14%대, 코세스가 또 많이 내리죠. 코세스 매도는 지난번에 여기서 네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매도 치셔야 돼요. 네, 이런 것들 매도 치고 내려가셔야죠. 네, 트루윈, 이미지스, 아이센스 이렇게 단기 급등한 종목군들이 낙폭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하락세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이 9%대 하락하면서 오늘 12위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낙폭을 한번 볼게요. 2.68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 정도 나오겠네요. 네, 마이너스 1% 정도. 마이너스 1% 정도면은 네, 오늘 시장 상황 대비해서는 그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죠? 네, 나쁘진 않아 보이고 전반적인 부분이 또 그렇게 마이너스 1%까지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계좌 상황 보면 그냥 보합 수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죠? 보합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뭐 계좌 플러스 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0.5% 범위에서 움직일 것 같다 판단되네요. 자,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적 움직임은요, 오늘 현대차 순매수 계속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쌍용 CNE, 쌍용 CNE. 요것도 뭐, 호재성 재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주가 올리는 모습이 있고요. LG화학, HD, 현대건설기계, 뭐 S51, 삼성물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는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좀 있습니다. 네, 투신 쪽인가요? 그렇겠네요. 투신 쪽에서 매도가 이건 개인들 매도로 봐야 돼요. 삼성전자는 네이버, 엔캠,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진행됐고요. 현대모비스도 네 조금 조정받는 모습인데 뭐 크게 의미는 없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5%, 6% 올랐었으니까 뭐 조금 한 1, 2% 정도 내주는 것은 큰 문제될 게 아니죠. 네, 자 외국인 쪽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고요. 하이닉스는 팔았을까요? 하이닉스도 같이 사나요? 네, 아 그래요. 반도체 쪽 움직임들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후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대차 전차 군단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많이 밀리지도 않았네요. 네, 분위기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런 식이고 건설 조금 샀고요. SDI, 네, 우리금융지주 이런 것들은 매도가 나올 텐데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게는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에 대한 위협도가 조금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심 종목들, 네, 그런 종목군들에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시장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빠지는 것이 맞죠. 일단은 2550포인트 지지선이니까 거기까지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세요. 이번 주는 네, 뭐 마지막 거래일 그 2월 8일까지 목요일까지 명제 바로 직전까지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변화를 겪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종목들 매수할 때는 아래쪽으로 눌러서 한참 아래쪽으로 깎아서 매수를 걸어 놓으시면 아마 왔다 갔다 하다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는 가격을 깎아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보유한점 유지하시면 되고요. 단계 많이 올라온 것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차익 실현을 많이 해서 현금을 확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한 것들이 내려가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매수 시점 나오면 재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뭐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는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어쨌든 네, 상승 추세로의 어떤 돌파, 전환 이런 것을 만들어낸 이후에 나타난 조정이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후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오후 마감 보고 마감 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